자, 1번 문제예요. 우선 회사는 봉화물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왕구류를 제조.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제조업체란 말이죠. 비용 문제가 나오면 500번, 800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중소기업이래요. 다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신용카드 탭 누르신 다음에 얘 그대로 등록하래요. 어떻게 이렇게요. 991613 해놓고 카카오 법인카드. 카카오 법인카드. 그 다음에 매출인가 매입인가 봤더니 매입이래요. 법인카드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매입에다가 하이픈까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9408-0001-0019 그 다음에 거기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죠. 사업용 카드.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한도 금액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한도 금액 어디 있어요? 사용 한도 14번에 있죠. 14번에다가 500만원 한도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결제일은 20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 계좌도 쓰라고 나와있네요. 결제 계좌는 여기 국민은행 F2 눌러서 국민 하게 되면 국민은행에 계좌번호도 하이픈 넣어서 해주세요. 095-21-0013-112 이거 지난번에 문제 나오는 것보다 여기 신용카드에 대해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네요. 그래도 뭐 별반 어렵지 않게 지금처럼만 사용해 주시게 되면 별반 문제 없겠죠. 1번 문제는 이걸로 끝. 자, 그러면 여기 나가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래처별 초기이월 해달래요.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이월 클릭하셔서 열어보시고요. 규정은 외상 매출금 돼 있죠. 외상 매출금 클릭. 금액 비교해 보세요. 대원에 155만원, 수정후 잔액. 지금 수정전 잔액이 155만원인데 얘를 얼마로 해달라면 150만원으로 이렇게 해달라네요. 그 다음에 수정후 잔액 690만 5천원, 얘를 690만원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죠. 그럼 차액 다 됐고요. 이번에 받으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 안동을 얼마로 바꾸래요? 550만원. 그 다음에 안성 얘를 갖다가 1025만원. 예, 이것도 끝.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여기 복류생비, 판관비라고 얘기했어요. 대체 조교 3번에다가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록하세요. 등록하면 되죠 뭐. 자,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누르시고요. 지금 계정 과목이 복류생비, 판관비라 그랬죠. 판관비는 지금 몇 번? 800번대. 여기서 그 다음에 복류생비 찾으시면 여기 있네요. 811번이 복류생비 나와있죠. 여기 복류생비. 그 다음에 대체조교 3번이래요. 여기네요. 여기다가 대체조교 3번 입력하시고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도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3번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여기 총 10점 문제로 나와 있고요. 3점짜리 2개, 4점짜리 하나. 그래서 얘가 기초정보 자료 입력 정보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이월,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에서 10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는 우리 회계 2급 때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총 6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7월 8일 선택하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중도금 3천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대요. 공장의 착공일은 지금 2020년 7월 3일이며 준공일은 지금 2021년 8월 31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중도금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구분 좀 하기 전에 이거 설명 듣고 나서 입력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면 우린 보통 계약금을 선급금이라고 여기 쓰기로 했었죠.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일 때만 해당돼요. 재고자산에 대한 그 계약금, 상품을 사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다 그랬을 때는 여기 선급금이라는 규정을 쓰는데요. 이렇게 건설과 관련돼서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이 계정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써야 돼요. 다시 계약금 얘기하면 여러분 여지껏 상품을 사갖고 온다거나 또는 원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즉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우리 회계 담당자는 선급금, 계약금, 선급금 이렇게 기억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회계 1급에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이 계약금인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축회사, 건설회사하고 계약금을 주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중도금을 주고 있으면은 우리가 직접 건물을 짓는 중이란 말이죠. 중도금을 줄 때에는 선급금이라고 쓰지 않고요. 기정 뭐라고 쓴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계약금을 써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계약금 줬다고 했으니까 날짜를 얘기하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죠. 건물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회사에서 지을 때 완공되지 않았을 때 그 건물과 관련돼서 돈이 나가면 걔네들은 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계정 뭐라고 쓰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 해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대변에다가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출금연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 두 번째 문제는 7월 20일로 되어 있죠. 7월 20일로 해주시고요.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공장 건물의 3층을 임차 수경산으로부터 빌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증금 우리 3천만 원 5천만 원 보내줬으니까 임차 보증금 이렇게 계정 아는지 물어본 거죠. 자, 임차 보증금 쓰세요. 임차 보증금 써주시고 얘 누구한테 보냈어요? 수경산업 거래처 꼭 써주셔야 돼요.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수경산업에 5천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5천만 원. 예,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는 날짜 7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자본계정이네요. 자기주식 100주 액면가 만원, 취득가는 12,000원 중에서 25%를 5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전액 당일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됐대요. 처분 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는 만약에 있다면 얘부터 상기시켜야 되죠. 자본 계정은 항상 이게 먼저 있으면 자본 계정에 있는 것들을 조회해서 걔부터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잔액이 없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겠네요.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나? 자, 한번 볼게요. 자기 주식 100주를 갖다가 우선 처음부터 한번 써드릴게요. 처음에 자기 주식을 갖다가 100주 취득했을 때요. 취득시 어떻게 분기가 되어 있었을까? 차변에 자기 주식 해가지고 100주 취득가는 12,000원에
한 주당 12,000원이라고 했으면은 120만원 되겠네요. 12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뭐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치자고요. 현금 120만원 지금 이렇게 해놨었는데 지금 얘 처분하고 있죠. 처분을 했는데 얼마큼을 처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5%라 그랬었죠. 25%라 그러면 100주에 25%면 25주죠. 그래서 25주를 지금 얼마에 매각하고 있어요? 50만원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100주 중에서 25주만 매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주당 얼마가 되겠어요? 얘 지금 파는 금액이 50만원을 나누기 25주로 나눠보게 되면 지금 2만원에 팔고 있네요. 주당. 그죠? 그래서 얘는 주당 2만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자기 주식 사갖고 왔을 때 한 주당 얼마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12,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한 주당 12,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얼마가 이익이었겠어요? 8,000원이 이익이었겠구나. 그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차변에 우선 25주를 50만원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돈은 뭘로 받았다 그랬었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랬죠? 보통 예금이 얼마가 입금됐어요? 50만원 이렇게 입금됐다는 뜻이잖아요. 자, 대변에다가는 지금 한 주당 12,000원짜리 곱하기 25주 하게 되면 지금 자기 주식은 얼마가 팔린가요? 자기 주식은 30만원 되겠죠. 사갖고 올 때 한 주에 12,000원씩이었다면서요. 그죠? 원가를 갖다가 사갖고 온 금액을 빼줘야 되잖아. 다시 봐요. 여기 지금 위에는 100주를 갖다가 100주를 지금 한 주당 주당 12,000원에 이렇게 사갖고 왔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한 주당 12,000원짜리 100주 사갖고 왔는데 팔 때는 25주만 팔았다 그러면 25주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12,000원 곱하면 12,000원 이렇게 곱하면 지금 금액이 30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 거 제가 그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 100주 중에서 12,000원짜리로 25주를 팔았다고 하니까 금액은 30만원 자기 주식 빼준 거란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차익 금액이 얼마 생겼어요? 20만원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 20만원은 뭐라고 써? 20만원 써놓고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쓰시면 분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대로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보통 예금해서 5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자기 주식 처분 2 해가지고서는 20만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 날짜가 8월 25일이네요. 날짜는 8월 25일로 해주시고요. 당해년도 단기 시대차익 목적. 단기 시대차익 목적이면은 얘는 이제 단기 매매 주권이라는 용어로 써야 되겠죠. 단기 시대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LG 주식 1000주. 단기 매매 주권은 시대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액면가액 전혀 여기 쓰면 안 되죠. 필요 없어요. 액면가액 500원. 그 다음에 한 주당 취득가액은 1000원이래요. 자, 이 중에서 취득하였던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사놨다는 뜻이네요. 50%를 한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시세 차익을 모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봐요. 얘는 지금 이번 해에 지금 단기 매매증권을 샀는데요. 얘도 처음에
취득 시는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을까? 여기 차변에다가 지금 천주 취득가액은 1,000원.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천주 샀다고 1,000원짜리를 천주 샀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처음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을 때 이랬었는데 지금 처분할 때 처분 시 여기 몇 주를 처분했다고 얘기했냐면 이 중에 지금 50%를 처분했다고 그랬었죠. 50%를 처분하는데 그러면 1000주 중에서 500주가 되겠네요. 500주 처분을 하고 얼마에 처분한다고 그랬냐면 시가로 1,500원에 처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금액은 얼마가 계산될까요? 돈 받는 것은 500주 곱하기 1,500원 하게 되면 75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75만원이란 금액이 생긴다는 얘기. 자, 그래서 돈 처분했을 때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그랬죠?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500주를 1,500원에 팔았으니 돈 들어온 것은 75만원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요. 대변에 우리가 판 거는 얼마짜리를 판 거예요? 우리가 판 거는 여기 1,000원짜리였었죠? 1,000원짜리 500주니까 여기 50만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 50만원 이렇게 팔고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얘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2 이렇게 해서 25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뭐 내용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저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 주식수 나오고 50%, 25%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저기 뭐 짜증나서 그렇지.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저도 또 분개를 해놔야 되겠죠. 처변에 보통예금으로 해서 75만원 입금됐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판 것은 50만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자 근데 여러분 혹시 문제 풀다가 조금 전에 봤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하려는데 처분이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그 위에 통합계정 있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계정을 조회하시면 있어요. 그걸로 쓰면 돼요. 없을 때는.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평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상위 계정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럼 그 상위 계정 쓰시면 돼요. 여기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2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10월 19일 거래네요. 5번 문제 10월 19일 거래.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50만원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기부하고 지역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이거 기부금 쓰라는 얘기죠. 기부금 쓰면 되겠네요. 기부금 금액은 50만원 써주시고요. 현금으로 했다니까 그냥 얘는 출금전표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 자, 그 다음에 10월 31일 거래 10월 31일 거래를 해보시게 되면 매출처 대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능 대손 처리했대요.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84,000원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대손 충당금 84,000원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외상매출금 저는 회계 처리할 때 대변부터 먼저 하겠어요.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 전부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대원 써주시고요.
금액은 15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차변에다가 대손충당금 얼마 있었느냐면 여기 문제에서 84,000원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그러면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썼느냐면 자동 계산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 눌러보지 않고 잔액 저절로 그냥 다 계산되라고 제가 대변부터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손상각비 계산기 안 두들겨도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6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반 점표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회계 1급은 나오는 거구나 한번 경험을 해봤죠. 자, 이번 3번 문제는 일반 점표 입력이 아니라 우리가 증빙 서류를 보고 입력해야지 되는 여기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게 되는 파트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입력을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 일반 점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나가도 되겠죠? 여기는 나가주시고요. 여기 메인 매출 점표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7일. 처음 해보시는 거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 할 때 천천히 제가 하는 거 설명 잘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판매라는 거. 여러분이 저기 메인 매출 점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니까 판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치라는 이유는 여기 회계 1급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할 때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는 제품 매출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상품이라 그러면 상품 매출 계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품인지 상품인지 구분하라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에 따르면 얘는 지금 공급대가가 되는 거죠. 공급대가로 55만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현금 영수증이 지금 이 거래 증빙서류예요. 그러면 현금자 들어간 거 거기 불공사항도 아니고 여기 현금자 들어간 거 22번 현과라는 거 있죠. 매출에서 현금 들어간 거 현과 있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메인 매출 점표는 증빙서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라 했으니까 부가세 유형은 22 이렇게 쓰면 되겠죠.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품 쓰시면 되고요. 여기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55만원 입력하시면 엔터 치잖아요. 50만원하고 5만원 나눠져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50만원 입력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 나누어지는 기능은 첫 번 입력했을 때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능이 있는 게 어떤 거 있느냐면 카드 들어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건별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이름 나왔었죠. 조회해보세요. 거래처 김민영 있죠.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으니까 1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제품 매출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간혹가다 문제가 상품이라고 나올 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입력 상황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8월 17일 거래네요. 날짜 8월 17일 해주시고요. 지금 증빙서류를 한번 보면 세금계산서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인왕에게 제품 B 50개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판매에다가 동그라미, 전자세금계산서 동그라미. 판매니까 매출이죠. 매출인지 매입부터 먼저 구분하는 거 연습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매출이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부가세 유형은 그냥 11번이겠죠. 품목은 제품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제품 B.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 단가는 8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인왕이라고 되어 있죠. 인왕.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보고요. 분계는 그 밑에 보니까 약소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혼합분계해야 되겠죠.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어음이라고 그 세금계산서 맨 밑에 보시면 어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3번 혼합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가로 차변에 지금 어음을 받았잖아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해주셔야겠죠. 받으러음으로 해주시고 거래처 인하 그래서 44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좀 별다른 거 없어요. 일반적인 그 매출 매입 그거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9월 26일로 되어 있네요. 9월 26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대전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원, 그 다음에 감가 상각누계 2,100만원을 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각이라는 말은 팔았다는 뜻이죠. 매출에서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각은 매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그러면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건 똑같이 11번 과세밖에 없죠. 품목은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기계장치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500만원짜리.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나와 있고 여기 거래처는 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써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분계는 얘는 혼합분계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실기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기를 갖다가 정확히 잘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있는 금액 어떻게 수정되는지 보세요. 제가 먼저 하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먼저 취득원가 있었던 기계장치 2,500만원 대변으로 빼줘야 돼요. 그럼 계정은 여기 지금 제품 매출로 되어 있죠. 얘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금액은 얼마로? 2,5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여기 감가상각 누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550만원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대금은 약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약소금이면 받으러움이라고 써야겠어요? 미수금이라고 써야겠어요? 미수금은 얼마예요? 미수금은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위에 지금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500만원하고 얘만 받으면 안 되죠. 세금계산 발행했으니까 부가세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미수금은 550만원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수금은 550만원 이렇게 이거 잘못 썼다. 쏘리 감가상각 누계 2,10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2,100만원 여기 그 다음에 미수금 550만원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차이나는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끝났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입력한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계장치의 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누계액은 2,100만원이죠. 여러분이 요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는 분기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장부가액은 400만원. 됐나요? 자, 근데 이 400만원짜리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500만원에 파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돈 아니잖아. 근데 500만원에 팔고 있고 이 500만원에 팔면서 여기 지금 부가세 50만원도 있었잖아요. 회계 원리만 배웠을 때는 부가세를 다루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부가세도 이렇게 지금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차이 나는 거
장부가액 4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파니까 우리는 이익이 났죠. 얼마? 100만 원이 이익인데 이거 뭐라고 쓰게 됐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여기 부가세 포함한 이 금액은 우리가 받은 돈, 여기서는 지금 뭘로 받았어요? 받을 돈, 그죠? 얘 받으러옴으로 받았다 약속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 계정은 무조건 미수금이에요. 계정 되셨나요? 자, 회계 처리한 건 보세요. 지금 회계 처리할 때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회계 처리할 때 맨 마지막에 기록하세요 그랬었죠. 자, 순서 보세요. 이 문제 진짜 많이 100% 출제되니까 잘 익혀놓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여기 기계장치 제가 2,500만원 1번이라 그랬죠. 1번으로 제품 되어 있었던 거 여기 먼저 1번으로 대변에다가 2,500만원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빠지니까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도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차변에다가 이렇게 2,100만원 써주시고요. 세 번째, 뭐 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도 받을 돈 또는 받은 돈, 그 금액 여기 550만원 미수금으로 여기 550만원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산했던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차변 대변 차이가 딱 100만원 나죠. 그래서 마지막 거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서 이 금액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회계 처리가 되면은 분기가 정확히 잘 된 거예요. 이것도 여기 오늘 연습하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이론 문제가 됐던 실기 문제가 됐던 반드시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계 처리를 순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거 끝났고요. 4번 문제 9월 30일 거래네요.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 한 세트당 부가 55,000원이래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그랬고요. 10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서에 매출거래처에 선물했다. 전자세금 계산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는데 지금 여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선물 세트 샀다고 하니까 매입이죠. 이렇게 매입세금 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유형 51번인지 불공사항인지 꼭 구분하라 그랬죠. 이 불공사항이죠. 지금 왜 불공사항이에요? 거래처 선물 세트 샀잖아요. 지금 접대비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얘를 불공 선택할 줄 알아야 되려면 불공사항 6가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매입세금 계산 쓸 때 매입 세금 계산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51번인지 54번인지 54번 불공이라면 불공 계정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이거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9월 30일이라고 했고요. 9월 30일 차변에다가 아니죠. 부가세 이용을 해야지. 부가세 이용은 불공, 그죠? 품목은 도라지 배즙. 뭐 선물 세트라고 쓰자고요. 그냥 선물 세트라고 쓰고요. 공급가액은 지금 수량 몇 개라고 그랬냐면 10세트라고 했었죠. 수량은 10세트. 그다음에 단가는 55,000원. 거래처는 한국마트.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여기 불공제 사유로 가 있죠. 불공제 F2 눌러보시게 되면 4번에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그랬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요. 혼합분계 누르셔야겠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원재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나누어져 있지 않죠. 공급가액도 여기 세액도 합쳐져서 전체 금액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불공 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도 그냥 합쳐져서 하나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왜?
불공이라 그랬잖아.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공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왜? 평가 문제에서 그냥 회계 처리할 때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금방 처리하는데 직접 손으로 쓰라고 하면 이거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르쳐 드렸고, 자, 계정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접대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500번대 접대비예요. 800번대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800번대죠. 왜 800번대예요? 영업부서와 관련됐잖아.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60만 5천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거래네요. 11월 15일 거래로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이면 비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업무용은 유형자산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업무용 노트북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공급대가죠. 이거는 공급대가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발급받았대요. 매입이죠. 근데 얘는 불공상에 해당돼요, 안 돼요? 불공상 없죠. 그러면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이고 불공상 아니니까 51번 과세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노트북 등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 이렇게 공급대가를 여긴 자동으로 안 나눠지니까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누려면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22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200만원이었을 뜻이고요. 그죠? 200만원이었을 거고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거래처는 현대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대금 중 10만원은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거 업무용 노트북 사면서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혼합분기 누르시고요. 원재료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사업과 쓸 때 비품 써야 되겠죠? 비품 해주시고요. 이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4번에 선급금 해서 얼마가 나갔다고 그랬냐면 10만원이라 그랬었죠? 그 나머지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네요. 그래서 210만원. 근데 이 선급금 계정으로 썼는지 아닌지 조회해 보려면 지금 여기서는 11월 1일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1월 1일 걸 한번 조회해 보고 싶은데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해야 될까? 일반 전표에서 조회해야 될까? 여기 증빙서류가 계약금이니까 세금계산서 같은 거 없었을 테죠. 그럼 일반 전표에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계정이 제대로 맞았는지, 뭐 당연히 맞겠지만 11월 1일 조회해 보니까 선급금 해놓고선 현대 계약금 지급 10만원 돼 있죠. 이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 안 해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11월 20일 날짜 11월 20일을 해주시고요. 원재료 매입처에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재료라고 하니까 원재료 매입처 나온 거 보니까 접대비일 것 같은데, 그죠? 여기 그러면 비용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500번대 선택해야 되겠구나. 가나 적용해서 화환을 갖다 주문하고 배송했대요. 대금 30만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대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지금 뭘 샀어요? 결제한 게 축하 화환이라 그랬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면세 품목이죠. 그죠? 카드로 결제했으면 우선 카드자 매입한 거에서 찾아보세요. 부가수익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면세, 그렇지. 카면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58번 선택하시고요. 품목은 그냥 축하 화환 정도 쓰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거래처가 어디야? 가나? 조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어디 거였었죠? 얘가 국민카드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네, 분계는 혼합 분계 해놓은 다음에 이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쓰셔야 돼요?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죠. 접대비 몇 번대 접대비? 500번대 접대비 써놓으시고요. 금액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이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내야 되죠.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미지급금 거래처 어디로 해주셔야 돼요? 국민카드 카드사 해줘야 된다고요? 국민카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6번 문제까지 해결을 쭉 해봤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번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류 수정 문제로 나와 있죠. 근데 종쳤기 때문에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이거는 내일 저기 오시게 되면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건 중지.